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 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같은 해 5월부터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올 1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불법 병원을 세울 때 최 씨가 공모했고 가담했는지였습니다. 최 씨는 2012년 병원 설립을 계획하던 주모 씨 등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이사장에 이름을 올렸는데 1심은 투자를 넘어 의료법인 운영에 관여했다며 최 씨를 공동정범으로 봤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데 서로 의견이 합치했고 범죄 행위를 분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은 최 씨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한 사정도 몰랐다면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에 이미 수사해 주 씨 등만 기소돼 끝난 사건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시기인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의 고발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최 씨 측은 선고 직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죄명이 다시 변경됐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건 밤 11시 5분. 상황보고서에는 밤 10시 17분에 도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이 전 서장이 최종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은 기존 직무유기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 류 전 과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데 주목했지만 그로 인해 상황 전파가 늦어져 인명피해가 늘었다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참사 이후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 집중한 겁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이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특수본은 현재 경찰 측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면서 구청 측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측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들 중 일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분실한 정황이 있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본이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지만 신병 확보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윗선 등 수사 확대는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상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내년 금리 인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가 상승률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물가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플레이션 진정을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설문 결과인 분기별 경제 전망을 언급하면서 이 자료에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Some time, historical experience cautions strongly against prematurely loosening policy. I guess I would say it this way. I wouldn't see us considering rate cuts until the committee is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to 2% in a sustained way. 파월 의장은 물가가 지속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full effects of our rapid tightening so far are yet to be felt. Even so, we have more work to do. 상당 기간 저성장 등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며 다만 가장 극심한 고통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실패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상보다 통화긴축 선호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여러 부문에서 물가가 시장 기대만큼 빨리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국세청이 고액의 국세를 안 내고 버티는 체납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불법 도박업자들이 여럿 포함됐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1,739억 원을 체납한 임모 씨도 있었습니다. 또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공개하며 재력을 뽐내왔던 래퍼 도끼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밀린 체납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씨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범이 숨긴 재산을 추징하면 추징액에 따라 많게는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네,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돌풍의 팀 모로코를 잡고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축구의 신 메시가 버티는 아르헨티나와 격돌하는데요. 같은 소속팀인 음바페와 메시 두 신구 월드클래스 공격수들 중 누가 우승컵과 득점왕을 차지할 것인지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16강에서 스페인, 8강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돌풍을 일으킨 모로코의 질주가 우승 후보 프랑스의 저력에 막혔습니다. 프랑스는 전반 5분 에이스 음바페의 슛이 수비를 막고 굴절되자 에르난데스가 발리 슛을 때려 리드를 잡았습니다. 초반 5명의 수비수를 세우며 움츠렸던 모로코는 반격에 나섰지만 끝내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후반 34분 교체 선수 무아니가 쐐기골을 뽑으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2대0 승리를 챙긴 프랑스는 아르헨티나와 19일 우승 트로피를 놓고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조별리그 3경기와 토너먼트 2경기에서 자책골 1골만 허용한 강철 수비의 팀 모로코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크로아티아와 3, 4위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메시와 음바페의 대결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5골로 월드컵 공동 득점 1위에 올라있는 메시와 음바페. 누가 우승컵과 득점왕 트로피를 모두 가져갈 것인지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